바쁜 하루에 쉼표를 선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지은입니다. 네, 최근 있었던 SK텔레콤 유심정보 유출 사고 때문에 유심을 교체하거나 유심 보호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 주변에 참 많은데요. 그 과정에서 번거로움도 문제가 됐지만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바로 금융사고잖아요. 맞습니다. 혹시나 나에게 금융사고 피해가 있진 않은지 다들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금융당국에 따르면 유심사고 이후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와 비대면 계좌 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의 신청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사고 이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플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카드 대출부터 신용대출, 카드론 같은 각종 대출을 막을 수 있고 요즘에는 또 비대면으로 계좌 개설도 많이들 하시는데 이 역시도 원천 차단이 가능합니다. 네, 아무래도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고령층 분들의 가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서비스 해제도 가까운 영업점에서 손쉽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은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영준 리포터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요일의 남자 이영준입니다. 유심사고 이후에 정말 유심칩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네. 이게 또 언제 구해질지 몰라서 정말 아니 이런 불편함을 왜 이 가입자들이 해야 되는지 참 특히 좀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보이스피싱에 굉장히 취약하시거든요. 이제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 우리 자녀분들께서 꼭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족분들의 도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생방송 오늘 해면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대전 MBC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지금 실시간 생방송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초록초록한 여름의 색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우리 지역 날씨 살펴봅니다. 윤희영 기상캐스터. 네, 오늘은 덥다라는 소리가 절로 나오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거리에도 반소매 차림의 시민들이 많았는데요. 오늘 대전의 한낮 기온 2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비가 오려나 생각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내일은 전국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출근길 작은 우산 하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일기도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남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비는 새벽에 충남 서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오전에는 대전, 세종, 충남으로 확대하겠고요.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약하게 비가 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10mm로 양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부분 17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24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 서부 지역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역시 17도 내외에서 출발해서요. 낮 최고 기온은 2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나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겠고요. 바다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많은 양의 비는 아니겠지만 출근길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고요.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수요일 오늘의 첫 순서 이영중의 톡파밀인데요. 네. 지난주 톡파밀 첫 시간이었는데 우리 어머님들의 일일 선생님으로 변신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주변 반응이 어땠습니까? 주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 코쿠치 찡했다. 네.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이야기다. 명작이다. 앞으로 10년 만년 이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 예, 굉장히 뜨거운 반응. 네. 제 바람이죠. 네, 메시지가 조금 있는 추가된 것 것 같은데. 같긴 하지만 아니에요. 그만큼 굉장히 뜨거웠다. 맞아요. 좋았어요. 사실 어머님들의 이제 배움의 열심인 모습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응원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어머님들의 또 귀여운 미소 제가 꼭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응이 MSG가 아니라 저도 정말 코코지 찡하게 맞아요. 봤었고요. 우리 어머님들 저희도 앞으로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영중의 도파민 넘치는 수다 톡파민. 오늘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네, 오늘 훤칠한 키, 쭉쭉 뻗은 팔과 다리, 이 귀족 스포츠라고 불리는 이 프랑스 검술 바로 펜싱입니다. 오, 펜싱이요. 펜싱하면 또 대한민국 펜싱이 또 전 세계 최고지 않습니까? 그쵸. 또 펜싱하면 대전의 오상욱 선수. 네. 바로 오상욱 선수의 후배 검술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용중의 톡톡 톡파민 지금 출발합니다.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5월의 첫 주말, 오늘은 대전대학교를 찾았습니다. 0.01초의 찰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피어난 금빛 찌르기. 최근 극적인 역전승으로 금메달을 거머쥔 대전대 펜싱팀을 만나 그들의 땀과 열정이 만들어낸 금빛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펜싱 황제 오상욱 선수의 모교이자 그의 후배들이 매일같이 훈련하는 대전대학교 펜싱 연습장을 찾았습니다. 아니 주말에도 여기가 후끈후끈하더라고요. 주말인데도. 네, 쉽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아, 코치님이세요? 네. 코치님. 도쿄올림픽 아니 근데 동메달리스트. 되게 헌칠하신데요. 화면 잠길 줄 모르겠어요. 너무 미남이신데? 아니 근데 주말인데 지금 토요일이잖아요. 이 지금 방송 때문에 일부러 선수들 이렇게 혹사시키시는 건데? 아닙니다. 시합이 얼마 안 남아서 네. 뜨겁게 달리고 있습니다. 아 뜨겁게? 네. 아니 선수분들 혹시 오늘 실제 훈련이 없는데 지금 방송 때문에 일부러 나와 계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매일이요? 매일 하세요? 네, 매일 해야죠. 네. 일주일 다? 아니 근데 코치님은 까망까망을 안 흘리시고 이렇게 선수들만 시키시고 이렇게 아 초면에 넘어가셨어요. 죄송합니다. 펜싱 하면 그러셨어요. 종목이 여러 개 있는 거 같아요. 그 에떼, 에페, 에페, 사브레? 네, 사브르, 사브르. 플러레.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사브르 같은 경우에는 타겟이 창피합니다. 상반신이고요. 상반신. 네, 때리거나 찔러도 돼요. 근데 에페는 이제 전체가 타겟이에요. 전체요? 네. 에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때리는 거 안 되고 찌르기로. 1983년 창단 이후 국내 대회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도 이름을 알리며 성장해온 대전대 펜싱팀. 빠르게 내딛고 찌르고 피하는 일련의 움직임에는 수천 번의 연습이 녹아 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닌 전략과 집중력으로 최근 펜싱 선수권 대회에서 역전승을 이끌어낸 주역이 있습니다. 소개합니다. 이용준 씨? 선생님 일단 자기소개 한번 시청자분들께 한번. 헷갈리시죠 두 분? 아, 슬로우로 걸어가지고. 저는 대전대학교에 지금 재학 중인 3학년 잘생기셨어요. 김지찬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너무 잘생겼어요? 잘생기지 않으셨어요? 얼굴 사실? 보고 뽑으시는 어떻습니까? 좀 지금 성적 올 시즌 성적 좀 어떠신 편이세요? 2주 전에 예. 외모뿐만 아니고 네. 실력은 더 대단하신. 네. 하고 왔습니다. 저희. 맹활약을 또 하셨군요 거기서. 네. 어떤 맹활약 좀 제가 팀 분위기도 막 끌어오르고 예. 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 동기가 마지막에 들어가서 네. 다 잡고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그 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포기하지 점차로 말라. 치고 있었던 걸 역전승을 게임 하셨어요. 다 끝났다. 대단합니다. 그러더니 다 잡고 이기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범상찮아. 선수님의 응원 덕분에 네. 갑자기 그 전까지는 기가 죽어 있다가 네. 그 응원을 받고 아 나 할 수 있다. 네, 뒤에서 하나 찌를 때마다 계속 응원 넣어주고 그러니까 본인 공이 몇 % 정도 있으신 것 같습니까? 제가 거의 다 했죠. 자신감까지. 빼지 않고 자신감까지. 언제나 자신감 풀충만할 만큼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지는 이곳. 저도 1일 펜싱부원이 돼서 그들의 훈련을 직접 체험해봤는데요. 머리와 몸을 동시에 써야 하는 스포츠라서 기술보다 집중력이 더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이전에도 해봤잖아요, 우리. 검도도 해보고. 네.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잘라봐야죠. 하룻가가지 법무사인 줄 모르고 제가 감히 에페 금메달리스트에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무리 공격을 해봐도 점수를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허우적거리시는 거예요? 제가 전신이 공격 대상이란 걸 좀 방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저렇게 이렇게 무너지나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게. 아유, 그렇게 숨이 차요? 예, 이게 숨을 못 쉬겠어요. 숨을 못 쉬겠어. 그리고 근데 좀 저때 아파요. 카메라 감독님 막 웃고 있어요. 절 찍으면서. 예. 그게 안 아픈 게 아니야. 아, 찔리면. 감독님 나오시려? 감독님 나오시려? 많은 걸 내려놓으셨네요. 곧 있을 대회 준비로 혹독한 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요즘 경기보다 더 치열한 맹연습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여기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의 또 한 명의 초특급 엘리트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굴까요? 어마어마한 분입니다. 혹시 개인 자랑 혹시 선수님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24년도에 대학연맹에서 금메달을 딴 2학번 유우빈이라고 합니다. 이 본인 입으로 또 자랑 잘하시네요. 금메달. 작년 대학부 1등인 거예요. 전국이죠? 네. 전국 대학 1등. 아니 그러면 사실 그래도 중간중간에 이게 힘드니까 훈련이 그만두시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없으셨어요? 항상 들죠. 항상 들으세요? 네.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지금까지 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장인이죠, 장인. 네. 이걸 제일 잘하니까 아쉽지 않게. 후회 없이. 네. 또 시합 전에 되게 예민해서 그 루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혹시 루틴 있으세요, 선수님?
저는 시합 뛰기 전날에 무조건 치킨을 먹고 치킨이요? 치킨을 드세요? 먹는 걸 좋아해가지고. 먹는 걸 좋아하셔서. 치킨. 오, 그거는 코치님도 다 허락을 해주신 겁니까? 아니요, 몰래 먹고. 비결입니다, 비결.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올림픽 금메달 네, 꿈꾸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상욱 선수의 이제 CF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저 자리, 아, 내가 저거 내 건데. 아,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왜요? 얼굴에서 밀려가지고. 잘생기셨네. 아, 아닙니다. 명실상부한 펜싱의 명문 대전대 펜싱팀. 올림픽 메달을 꿈꾸는 전국의 많은 펜싱 꿈나무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강팀입니다. 네, 제가 이번에는 제일 앳돼 보이시는 선수. 막내 선수예요. 1학년이시죠? 네, 1학년. 개인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전대학교에 재학 중인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아, 김도현 선수. 뭐 어디 뭐 1등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어디 전국체전. 정체전. 네, 1등 했어요? 작년에 정체전 1등 하셨어요? 네. 아니,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어요? 저 4학년 때 시작한 4학년. 두 분 다 펜싱 지도자 하셔가지고 직업이 부모님이 선수 두 분 다. 하셨다가 지금 예. 지도자. 아, 그 피를 또 물려받으셨구나. 대학 생활은 좀 사실 좀 이제 20살 입학하면 좀 꿈꾸던 로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대학생. 막 이제 막 과팅 같은 것도 하고, 왜? 친구들이랑 막 술도 한잔하고. 그런 거 좀 못 즐기셨죠, 거의. 훈련하시느라. 네, 훈련도 열심히 하고 네. 시합도 많아가지고 아, 매일 훈련한다면서요. 좀 그런 거에 대한 일주일에- 불만은 없으세요? 불만보다는 네. 말을 잊지 못하는. 저한테만. 진짜요? 아, 네네. 뭐죠? 이런 얘기 하셔도 돼요? 아, 욕을 하시면 아, 이거 어떡해요? 비밀이에요. 아, 전혀 불만이 없으시답니다. 아, 이거 그러면 그 선수로서 개인적인 좀 목표 어디까지? 이제 20살이지 않습니까? 네네. 첫 번째 꿈은 국가대표가 꼭 국가대표. 선발되는 거고 예. 두 번째는 이제 아시안 게임이랑 이제 올림픽 같은 큰 국제 경기에서 네. 맹활약하고 싶은데 부모님께 혹시 영상 편지 한번. 앞으로도 열심히 잘해서 멋진 아들이 되겠습니다. 예, 용돈 좀 보내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지금 5월달 돼가지고 용돈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안 용돈 들어가요. 중요하죠. 감사합니다. 그럼 빨리 지금 좀 이빨리 좀 됐겠죠?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곳 펜싱팀에는 선배 김용호 선수와 오상욱 선수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는데요. 전설의 뒤를 따라 후배들도 금빛 질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에 오상욱 선수 이름을 딴 오상욱 거리가 생긴다고 합니다. 앞으로 대전대학교 펜싱팀 선수들도 국제 대회에서까지 좋은 성적 거두셔서 이 대전에 이 선수들 이름으로 가득하기를, 이 선수들 이름 거리로 가득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대전대학교 펜싱팀 화이팅! 네, 가까운 미래 대전 펜싱을 대표할 선수들입니다. 대전대학교 펜싱팀 선수들 네. 만나봤는데요. 아니 외모도 외모지만 진짜 그 경기 치를 때 민첩함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시합을 해보니까 네. 바로 점수 차이가. 그러니까 영종 씨는 일단 다리 움직임이 너무 잘 보여요. 그분들은 막 진짜 그 날쌘돌이라 그러죠. 막. 허우적거리시던 네. 편집 CG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슬로우가 예, 슬로우로 걸린 것 모신 거죠, 같고. 저만 일부러. 예. 일부러 그러신 건 아니죠. 최선을 다하셨겠지만 최선을 이만큼 다했습니다. 선수들의 기량이 엄청납니다. 아니 근데 영종 씨 펜싱을 알아보러 가셔가지고 약간 이상 과자 이름 나온 것 같지 않았어요? 이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고 계신 거 맞죠? 아니, 제가 좀 가기 전에 공부를 좀 하고 갔는데 네. 그게 좀 이렇게 틀릴 수가 있나요? 아,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크게 네. 에페, 플레르, 이제 또 사부르 이렇게 네. 오, 되는데 이제 이제 아시네요. 에페 같은 경우가 이제 전신을 다 공격을 할 수가 있고요. 사부르는 상반신 이렇게 찌를 수 있고 이런 차이가 있는데 사실 대전대학교 펜싱팀이 대단한 게 정말 최고의 선수들만 모인 그런 또 대학 팀이더라고요. 또 선배들이 오상욱 선수 그리고 시드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용호 선수 네. 이렇게 쟁쟁한 선수들을 이제 롤모델로 삼으니까 앞으로 엄청난 선수로 성장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대학 그 펜싱 연맹에서도 단체전 금메달을 수상을 대단합니다. 했다고 합니다. 진짜 명실상부 대단해요. 정말 펜싱 사관학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독님도 우리 오상욱 선수를 단번에 제목으로 알아본 도선기 감독님이 계시잖아요. 네네. 뭐 시청팀도 그렇고 이번에 만나본 대전대도 그렇고 진짜 대전이 펜싱 명문으로 거듭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명문이죠. 네. 대전이 사실 또 이제 펜싱의 도시다 보니까 펜싱의 도시. 펜싱 교실이 대전 6개 곳에서 이제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제 이 대전대학교에서도 매주 토요일 오전마다 펜싱 교실이 열리고 있는데 내가 아니면 우리 아이들이 좀 민첩하고 유연하다 이러면은 펜싱 꿈나무를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2의 오상욱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금빛 미래를 향해서 열심히 질주하는 우리 대학부 펜싱 선수들 톡파민에서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주로 떠나볼 텐데요. 저는 이 드라마의 여운이 아직도 가시지가 않아요. 생각하면 진짜 감동적인데. 폭삭 소가수다. 진짜 연일 화제죠? 맞습니다. 이 촬영이 있었던 지역마다 우리 지역에서 촬영했다 이렇게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그래도 뭐니 해도 이 주요 촬영지 하면은 제주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제주의 명물 오름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화제의 촬영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민경 씨 그 폭삭 소가수다 보셨어요? 피디님 보셨어요? 아니요. 그걸 안 보셨다고요? 완전 제 인생 드라마. 이게 왜 인생 드라마냐면 간만에 피디님은 모르고 또 저만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는요, 다양한 세대의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로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근데 이 촬영이 제주에서 또 많이 찍었다고 해요. 왜 가면 안 돼요? 촬영으로? 어디요? 성산 일출봉도 있고 그다음 김영 바다 거기도 좋고 그리고 관덕정 거기서도 100일장 했었거든요. 그럴 줄 알고 오늘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로 왔어요. 오, 네. 여기예요. 여기 그냥 오름이잖아요. 여기에서 찍었대요. 여기서 찍었다고요? 네. 찾아보고 오세요. 제가요? 그럼 누가 찾아요? 본 사람이 찾아야죠. 가서 찾고 오세요. 네. 인증샷도 찍고. 네. 자. 가요? 저 갈게요, 혼자. 제가 카메라 작동법을 배우면 안 되겠어요. 카메라 제가 이거 찍을 줄 아니까 저한테 자꾸 찍으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거 좀 너무하시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아요? 뭐야 왜 가셔요? 왜 가셔? 저 여기 있는데 왜 가셔요? 저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제 장점이 뭡니까? 바로 끈기와 성실 아니겠습니까? 저를 남겨두고 떠나셨지만 혼자라도 꿋꿋하게 촬영지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 오름 올라오니까 좋긴 좋다. 푸릇푸릇하고 공기도 맑고 요즘 미세먼지 장난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지난주에 애타게했던 고사리가 여기 있어요. 제 난생 첫 고사리. 네, 두 번째 고사리. 이걸로 고사리 육개장 해먹으면 되겠어요. 그놈의 고사리 육개장. 진지동굴 입굴? 이런 데도 있었네. 근데 여기서 폭삭 소가수다를 안 찍었을 것 같은데? 정상까지 가야 되나? 근데 오름 올라오니까 볼 게 또 많네요. 동굴도 있고 꽃들도 많고 무당벌레. 여기 무당벌레. 혼자서 나름 군산 오름을 즐기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민경 씨. 피디님. 빨리 오세요. 왜 거기 계세요? 기다리고 있었죠.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도 안 오길래. 저 여기서 걸어왔는데. 차 타고 왔는데요. 차 타고서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던데요. 그럼 저 데리고 왔어야죠. 이제 알았어요. 여기서 어떤 거 찍었는지 생각했어요? 여기 근데 정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데. 왜요? 거기서 애순이랑 관식이랑 서로 토닥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뷰 딱 좋고. 시원해. 좋긴 좋다.
여기 바다도 보이고 폭삭 속았수다 딱 그 느낌. 그리고 뒤에는 한라산도 보이고. 아 시원해. 최고. 저희도 인증샷 찍으러 가야 되겠다. 네, 좋아요. 드라마에 나온 곳이 저 바위 끝부분이었는데요. 올라가는 길이 꽤 가파른 데다가 미끄럽더라고요. 이곳을 찾아가실 분들은 다치지 않게 안전에 주의해 주세요. 오! 대박. 오! 사방이 360도로 뻥 뚫려 있어서 정말 제주도가 한눈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진짜 환상적이었습니다. 여기 실제로 와보니까 관식이랑 애순이가 여기 와서 진짜 근심 걱정 털어버렸을 것 같아요. 막 있던 고민들 다 날아가는 그런 곳이에요. 진짜 예쁘다. 오기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요. 역시 내 인생 드라마. 너무 잘했어. 피디님 저도 오애순 되고 싶거든요. 이거 찍어주세요. 너무 흔쾌히 찍어주시더라고요. 결국 전 또 당했습니다. 다음으로 찾아간 폭삭 속았수다의 촬영지는 해안과 산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곳, 바로 송악산입니다. 뷰 장난 아니에요. 와 바다 색깔. 송악산은 예전부터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인기인 곳인데요. 폭삭 속았수다에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등장했을까요? 제가 알기론 그 학시 아저씨가 막 자전거 묘기 부리던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밉지 않은 악역 상길이와 그의 아내 영란이가 자전거 데이트를 했던 바로 그곳이랍니다. 그럼 민경 씨도 오늘 자전거 좀 타볼 거예요? 묘기 좀 부려야죠. 아시잖아요. 우리 공공자전거 할 때, 공공전기자전거 할 때 못 탔잖아요, 저. 제가 자전거를 못 타요. 못 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도 뭐라도 해야죠. 제가 또 하라면 하는데 오늘 날씨도 좋고 딱 하늘 날기 좋은 날씨 아니에요? 하늘 좀 날아볼까요? 하늘이요? 네. 진짜로? 네. 할 수 있어요? 네. 알았어요. 제가 못하는 것 빼고 다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동안 꽁꽁 숨겨놨던 저의 능력, 하늘 날기 능력을 보여드립니다. 어때요? 저 참 잘 날죠? 오, 비키세요. 다쳐요. 여기에요? 네, 여기에요. 어디? 여기 학시 아저씨가 자전거 탄 거. 너무 예쁘죠? 해안을 따라 굽이굽이 난 길을 드라마 속 상길이처럼 느껴보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송악산 둘레길로 오세요. 제주 해안의 매력과 송악산의 푸르름을 함께 느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마지막 여정은 광명리에 위치한 넓은 초원이었는데요. 여기 마지막 장소예요. 제가 안 보긴 했지만 네. 그 애순이가 돌나루랑 코를 치는 장면이 있어요. 네네, 있어요. 그게 여기래요. 여기요? 찾을 수 있죠? 한번 찾아야죠. 너무 넓은데? 우리 좀 쉬고 있을게요. 저는요, 그럼? 찾고 올게요. 근데 여기 진짜 넓은데 너무 넓으니까 드론으로 감독님한테 찾아달라고 하는 건데요. 아, 감독님한테? 네, 부탁해보세요. 감독님! 드론으로 좀 찾을까요? 저희? 네?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감독님! 마음 약한 우리 감독님께서 결국 드론을 띄워주셨습니다. 과연 애순이가 지나가던 그 길목은 어디에서 촬영한 걸까요?
이 나무 같은데? 이 나무 맞아요. 이 나무 뭔가 익숙하시죠? 드디어 찾은 드라마 속의 장소입니다. 오, 예쁘다. 갑자기 너무 반갑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서둘러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어요. 관식이랑 애순이. 관식아! 관식아! 아, 내가 이거 진짜 와보다니. 맞아요? 여기 맞아요. 와, 근데 뷰가 대박이에요. 오. 근데 진짜 도라루방이 없어요. 나무만 있고. 혹시 여기 오려고 하셨던 분들은 나무만 있고 도라루방은 없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근데 도라루방 없어도 너무 예뻐요. 뷰가. 안녕. 그날의 관시가 애순아. 마치 내가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기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생방송 오늘은 함께하고 있습니다. 5월의 완연한 봄인데요. 두 분은 봄 하면은 여긴 꼭 가봐야 한다. 추천해줄 만한 곳이 있을까요? 사실 봄은 사실 항상 어디 가도 좋은 것 같아요. 꽃이 맞아요. 또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뭐 한 곳만 뽑자면 이 대전 MBC의 꽃 두 분이 계신 대전 MBC. 아니 요즘 갑자기요? 부쩍 들어서 이게 왜 이렇게 회사에 대한 집착을 그러니까요. 제가 다 부끄러워지네요. 꽃은 여기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진짜 좋은 우리 지역의 네. 명소를 추천해주고 싶으면 저는 봄에 가는 그 보령 대천해수욕장이 좋죠. 몇 해 전에 친구들하고 갑자기 휴가가 생겨서 갔었는데 그 봄바다 바라보면서 먹는 조갯찜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분이 추천해준 곳도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이곳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초록 물결이 끝없이 펼쳐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데요. 고창 청보리밭으로 지금 출발합니다. 초록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봄. 샛노랗게 일렁이는 물결에서 이 순간을 기억하고픈 이들이 있습니다. 파라는 그 싱싱한 신랑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여기 와서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세상의 중심을 드넓게 펼쳐볼까요? 마음을 유혹하는 손길 따라 고창 청보리밭 왔수다. 와, 어디까지 펼쳐져 있는 거야. 진짜 드넓은데요. 유채꽃과 청보리 사이의 노란과 녹색의 경계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죠? 감탄사 절로 나오는 곳. 봄이면 놓치고 싶지 않은 뷰 포인트. 고창 청보리밭이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와, 이 초록색 물결과 노란색 물결이 뻥 뚫려 있으니까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것 같아요. 봄바람에 살랑살랑. 춘심에 흔들려 찾아간 곳은 걸음 멈추는 곳마다 포토존이 되는데요. 초록바다가 쫙 갈라진 저 길 걷고 싶죠? 오늘 날씨도 너무 좋은데 어디서 오셨어요? 저희 광주에서 왔습니다. 전라남도 강진이요. 수원에서 왔어요. 와,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3시간 이상 걸렸어요. 3시간이요? 7시에 출발해서 왔어요. 전국으로 입소문 단단히 난 덕분에 초록 물결 보려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안 보면 섭섭한 이유? 올해는 유채꽃도 더욱 예쁘기 때문이죠. 파라는 그 싱싱한 청춘의 느낌입니다. 젊은 느낌. 옛날에 시골에 우리 어렸을 때 우리 그 옛날 추억 생각나요. 추억이 방울방울 떠오르며 그 시절이 가슴으로 밀고 들어오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어린아이처럼 마냥 신났던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으니 이게 힐링이죠.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와, 여기 또 아름다운 청보리와 유채꽃이 있다고 해서 제가 달려왔는데 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지금 축제장으로 활용되는 이제 저희 농장뿐만 아니라 인근 농가분들까지 합치면 한 30만 평이 넘습니다. 이제 딱 보니까 지금 관광차, 이제 관광버스,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방문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관광객이 또 얼마나 되나요? 작년 기준으로 한 축제 기간에 한 38만 명 정도 오셨는데요. 올해는 유채꽃이 너무 예쁘게 피고 드라마를 유채꽃밭에서 찍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셔서 올해는 더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촬영 명소, 날이 좋고 날이 적당해서 더 좋죠? 어머, 거기잖아. 드라마 인기만큼 촬영지 인기도 높은 요즘 여기저기 드라마 주인공으로 변신했는데요. 청보리밭 촬영 작품 가운데 가장 생각나는 주인공은 누구? 박보검. 박보검. 아, 당연히 아이유죠. 갈등되지만 아이유? 청보리밭 축제에선 인기 드라마 주인공 의상 입기 무료로 가능한데요. 드라마 속 애순과 관식의 달콤한 사랑 고백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 여기 한 명 추가요. 아, 저도 드라마 봤거든요. 애순이가 한번 태워볼까요? 빨갛게 꽃이 핀 곳 봄바람 불어서면 노랑 나비 falfal 날려서 그곳에 나를 접는 이렇게 SNS에 올려 홍보하면 선물도 준대요. 좋은 이벤트가 많은데요. 고창 사랑 상품권. 일석이조 효과 누려야죠. 맛있는 거 다 먹어야지. 청보리밭 축제에선 고창 농특산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지역에 대해 더 잘 알게 되는 계기가 되겠죠. 와, 청보리가 이렇게 생겼구나. 땅콩 냄새! 이렇게 짙은 땅콩 냄새는 처음 맡아보는 것 같아요. 고창은 황토 땅이어가지고 그 곡물 자체가 그 땅 맛이 다 다르다 해가지고 고창에다 땅콩을 심으면 훨씬 더 맛있고 고소하고 그래요. 고소한 고창 땅콩 맛도 보고 고창하면 또 복분자인데요. 이를 활용한 다양한 먹거리들도 가득. 거기에 찰보리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네요. 우리 여기에서 나오신 분들은 전부 고창 에서 농사 짓고 가공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나와 계십니다. 고창은 땅과 바다가 함께 있어 자연이 주는 건강한 먹거리 자원도 많은데요. 이를 활용한 음식들 축제에서 꼭 맛봐야죠. 보리로 만든 호떡 있어요. 냄새, 고소한 향이. 와, 너무 좋은데요? 고창은 청보리 축제도 있고 하니까 보리로 한번 도전을 했어요. 근데 맛도 기가 차요. 이거지, 호떡 냄새 제대로예요. 너무 맛있다. 맛있게 먹었으면 이제 낭만도 음미해 볼까요? 고창 청보리밭과 유채꽃이 햇살 가득한 시간도 예쁘지만 노을 지는 순간은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청보리를 태어나서 처음 봐요, 오늘. 내년에 또 오고 싶고요. 주위의 지인들한테도 많이 소개하고 싶어요. 신랑한테 받은 스트레스가 여기서 다 풀리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100일 기념으로 처음 나왔는데 날도 너무 좋고 우리 애기 초대출이라 너무 좋아요. 일상의 힐링이 되고 지상 낙원처럼 느껴지는 곳에서의 하루. 이 정도면 충분히 행복한 날 아닌가요? 노란색 유채꽃 색도 너무 예쁘지만 향기도
키도 너무 예뻐요. 난 너의 곁에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제가 오늘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에 와서 푸릇푸릇한 청보리도 보고 노랗고 아름답게 활짝 핀 유채꽃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고창의 청보리밭 축제에 와서 힐링도 하고 고창의 맛도 제대로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같은 풍경, 영화 같은 하루를 꿈꾸시나요? 그 꿈을 이루며 찬란한 봄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기회. 조금만 다가가면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고창 청보리밭 축제로 와, 유채꽃과 청보리밭 조화가 너무 대단한데요. 네. 조합이 최고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아무래도 드라마 열풍이 이곳을 보니까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 고창 청보리밭 정말 이제 드라마 단골 명소죠. 사실. 네. 도깨비도 됐다가 관식이도 맞아요. 됐다가 저렇게 수십만 평의 초록초록이 저렇게 일렁이면은 진짜 장관 중에 장관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로. 네, 청보리밭에 가면 누구나 양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고창의 아주 멋진 청보리밭 만나봤고요. 지금부터는 오늘 초대석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5월 15일 바로 내일이 스승의 날이죠. 두 분은 어떻게 학창 시절 기억에 남는 선생님 있으신가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기억이 나는데요. 왜 이제 막 입학해서 사춘기. 떨리잖아요.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너무 예뻐해 주시고 잘 적응하게 해주셔서 기억이 남아요. 영종 씨는 영준 어때요? 씨는 저는 이제 준원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네, 눈물을 바로 또 안경을 정재현 벗으시네요. 선생님 정말 보고 싶습니다. 실명 토크. 실명 토크로 갑니까? 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왜 보고 싶은 거예요? 이유. 아, 제가 속을 많이 새겼어요. 그런 이유로. 그래서 눈물을 흘리는 걸로. 네, 이렇게 학창 시절 누구나 가슴에 남아있는 선생님 계실 텐데요. 아마 네. 오늘 모신 두 분도 많은 학생들에게 기억될 선생님이 아니실까 싶습니다. 네. 아산 세교유치원의 이순자 원장 선생님 그리고 천안 북중학교 보건교사 조은숙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두 분 먼저 축하드릴 일이 있는 게요. 올해 스승의 날 기념식에서 큰 상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순자 원장 선생님께서는 근정 포장을, 조은숙 선생님께서는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신다고 하는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순자 원장님께서 먼저 간략한 소감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이런 큰 상은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막상 받게 되니까 이 근정 포장이라는 상의 무게감이 저희 가슴에 크게 와닿습니다. 네. 35년이라는 교직 생활 동안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성실하게 그냥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남은 재직 기간 동안에도 저희 아이들과 그리고 교직원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근정 포장의 수상자답게 제가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는 각오가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겸손함과 열정이 느껴지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조은숙 선생님도 어떤 소감이신가요? 저는 처음에 너무 이 상이 무게가 너무 가분해가지고 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신 다른 선생님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저를 수상자로 추천해 주시고 선정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특히 교장교감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북중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의 도움 덕분으로 제가 이 상을 수상하였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일선에서 몸과 마음으로 같이 고민하고 또 해결 방법을 모색하였던 보건 선생님들과도 함께 이 기쁨을 나누고자 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다시 네. 한번. 두 분 다 정말 대단하신데요. 먼저 이순자 원장 선생님은 유치원 교사 생활하신 지 30년이 넘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되짚어보면 저희도 유치원 때 친구들하고 처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그렇죠. 많은 것들, 누구는 뭐 유치원에서 모든 걸 다 배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대하실 때 또 유치원 교육자로서 또 사명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더듬어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유치원 교육도 많은 변화를 거듭해 왔습니다. 네네. 제가 교사 시절에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많이 가르쳐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우리 유치원에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놀이 중심. 예.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그 친구들과의 상호작용도 일어나고 그 놀이를 통해서 협동, 질서, 뭐 배려. 존중, 배려 다 이런 배우죠. 이런 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 배우거든요. 그러나 아무리 뭐 시대가 변한다 해도 저에게 변하지 않는 사명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뭐죠? 아이들을 위해서 옳고 선하다. 그러면 저는 반드시 실행을 합니다. 예, 요즘에 관리자들이 그 선생님들 눈치 보랴, 학부모 눈치 보랴 위치가 많이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 옳고 선하다.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불도저처럼 이렇게 실행하는 밀고 나가는 불도저.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35년 이상의 교직 생활을 해온 것이에요. 저는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항상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것이라면 제가 반드시 수용하고 받아들이겠으니 뭐든지 다 요구를 하셔라.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대신 저는 교육 현장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하다.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을 믿어주시고 많이 좀 사랑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지금 우리 교육 현장에서 1순위는 누굴까요?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아이들이지만 교사의 행복이 바로 아이들의 행복입니다. 연결되죠. 그렇죠. 예. 맞죠.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행복하게 임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학교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교육자로서의 이 사명감과 당부가 느껴지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근데 또 저희 또 이 학교 생활을 돌이켜 보면 사실 또 많은 선생님들 중에 사실 보건 선생님 굉장히 또 인기가 굉장히 또 많은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세요. 저도 제 학교 생활 맨날 체육 시간에 살짝 다쳤다 그럼 바로 보건소 뛰어가거든요. 가야죠. 예, 그럴 때마다 항상 이 온화한 미소, 네. 부드러운 미소로 저를 감싸주시고 그런 모습이 아직도 눈에 정말 선한데 선생님 근데 또 이 전교생을 또 이렇게 돌보시다 보면 그 많은 학생들의 병력, 뭐 건강 상태 이런 걸 다 기억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그럼요, 당연하죠. 네, 전교생을 상대하다 보니까 지금도 여전히 인기가 많은 보건실이랍니다. 바쁘시겠어요. 네, 그래서 다양한 학생들이 다양한 증상과 다양한 이유로 보건실을 찾아오거든요. 그쵸. 끊임없이 오고 있어요. 문이 닫겠어요, 문지방이. 네. 그렇지만 그런 다양한 아이들, 다양한 증상과 다양한 이유로 보건실을 찾아오지만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건강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것을 완급 조절하기 위해서는 저는 항상 한시도 긴장을 풀어놓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아파하는 아이들을 보면 조금만 아파하고 또 조금만 방황하고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거든요. 그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방황하는 속에서 그래도 때로는 약물도 필요하고 치료도 필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는 우선 먼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따뜻한 말 한마디 또 보건실에 오는 아이들한테 환한 웃음으로 제 한마디 말이 위로가 되어 준다면 저는 항상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보건실 문을 활짝 열어놓을 것을 진짜 원장 선생님도 약속합니다. 그렇고 보건 선생님도 두 분 다 너무나 맞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네. 그 보건실에서 많은 뭐 해마다 새로운 학생들을 대해 주시겠지만 그동안 너무 긴 시간 동안 보람을 느끼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제가 오래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학교는 교육 환경이 엄청 열악했고 아이들도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모르는 상황이 매일매일 전개가 되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일어나는 곳이었거든요. 그런 학교에서 아이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욕이었고 정말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욕들이고 입에 담지도 못할 욕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욕을 하지 않고 순화된 언어를 사용할까 고민을 하면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교육을 하게 됐어요. 그렇게 한 8개월쯤 지나다 보니까 저를 보면서 한 아이가 막 달려오더니 선생님!
제가 오늘 요즘에는 욕을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가 욕을 하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수줍게 저한테 다가와서 이야기를 전하고는 득달같이 또 달려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흐뭇하기도 하고 그 아이가 기특하고 대견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노력한 결과들이 물거품 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에 흐뭇함과 뿌듯함을 느끼기도 하면서 그런 작은 순간이 아마 보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지켜보면서 많은 보람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우리 원장 선생님도 35년 동안 교직 생활하면서 수많은 순간들이 왔겠지만 또 자긍심 역시도 크실 것 같아요. 네. 교직은 기계를 다루거나 사무실에 앉아서 업무만을 보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요. 생명을 가진 사람을 대하는 인간을 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격체라는 그런 존중감을 가지고요.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아이들마다. 그 아이들이 너무 소중한 보물들이에요. 정말 정성껏 이 아이들을 다뤄야 되거든요. 예, 아이들이 교사의 교육을 통해서 변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사소한 것에도 보람을 느끼는 게 바로 교직입니다. 예, 특히 우리 아이들은요 스펀지처럼 막 흡수를 해요. 흡수하죠. 우리 아기들은. 예, 그런 한 예를 제가 들어보면 우리가 만약에 환경 교육을 실시를 해요. 그러면서 얘들아 우리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자. 그러면 애들은 바로 그걸 실천을 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안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저희가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제 다음 날 자기 엄마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아저씨 담배 피우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엄마가 너무 민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을 잘 받았네요. 네. 이런 가르침에 대한 실천 그리고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교사들은 큰 보람을 느낀답니다. 얼마나 큰 보람일까요. 너무나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워낙에 긴 시간 아이들과 함께 하다 보면은 제자 이야기를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를 꼽을 수 있다면 어떤 제자가 있을까요? 네, 제가 초임교사 시절인데요. 시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가정 방문이 필수였어요. 그런데 저희 반에서 키가 아주 제일 작고 왜소한 남자아이가 1시간씩을 걸어서 그 산골짜기에서 유치원을 걸어온 거예요. 6살짜리. 6살이 유치원을요? 네. 유치원 아이들이 지금 5, 6, 7살짜리가 다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제 가정 방문이 필수이기 때문에 학기 초면 저희들이 가정 방문을 집집마다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 집에 갔더니 아버지께서는 그 산을 일궈서 만든 다랑이 논 그거 조금 농사를 짓고 계셨고 엄마는 산나물을 채취해서 그 길가에 앉아서 산나물을 파는 게 그게 생계의 수단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정 방문을 다녀오고 난 다음에 정말 이 아이들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고 이 아이가 그 먼 길을 나를 보기 위해서 1시간 이상을 걸어서 오는 아이구나.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유치원이 방과후 과정이다 아니면 돌봄이다 해서 8시간에서 길게는 12시간까지 유치원에서 생활하다 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4시간만 아이들을 가르치고 집에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4시간을 나를 보기 위해서 이 아이가 1시간 이상을 걸어오고 또 1시간 이상을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제가 정말 이 아이들 너무 소중한 아이들 제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교사 시절에 정말 나태해지거나 이럴 때는 지금 이 교실에 와 있는 이 하나하나도 이 아이 못지않게 어렵게 나 하나를 보기 위해서 지금 온 아이들이겠다 싶어서 제가 나태해질 때는 그 아이를 문득 떠올리면서 제가 나태해진 마음을 이렇게 다잡으면서 교사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제자일 것 같아요. 우리 조은숙 선생님은 어떤 제자가 기억에 남으실까요? 저는 늘 아픈 아이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고 또 학교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서 또는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이렇게 방황했던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런 아픈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여러 명의 아이들이 제 늘 마음 한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그래도 몇 년 전에 제가 큰 학교에서 근무할 때 그
그날도 제가 조금 지치고 힘들어 보였나 봐요. 친구들 눈에는 쉬는 시간마다 한 20-30명씩 한꺼번에 몰려 들어오거든요. 그런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문을 열고 막 갑자기 뛰어들어오더니 선생님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 얼굴 표정이 찡그려졌겠죠. 네. 그리고 짜증이 나려고 하는 표정을 이제 저는 감추고 있었는데 새소리인지 무슨 소리 흉내를 연습을 하고 들어와서는 그 소리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순간 그 짜증났던 기분이라든가 이 찡그려졌던 얼굴 표정이 한 번에 그냥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진짜 그 공간에 있었던 모든 친구들이 박수와 환호를 치면서 그 아이의 그 모습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진짜 제가 힐링을 하고 많이 웃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빨리 흘러가가지고 더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우리 선생님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너무 감동도 많이 받았고요. 오늘 나오신 소감이 어떠신지 짧게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가려면 큰 느티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티나무에서 늘 쉬었다 가곤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늘 교직에 있으면서 아이들의 느티나무 그늘 같은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었고요. 제가 교육 현장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교직원들에게 원장 선생님이 계셔서 든든하다. 그리고 지원군이자 울타리인 그런 넓은 그늘을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교육 현장에서 많이 힘드시지만 힘내시고요. 저는 든든하고 행복한 그런 교직원들의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유치원 경영을 하고 싶습니다. 네, 대표로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투데이스 매거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